두 개의 공항 필요 없다. 제2공항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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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계획이 확정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된 이후라서 그 오염 저감 방안만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입지의 타당성, 그 입지가 환경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계획의 어떤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이러한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누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부실하다라는 점에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 입지 대안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공항 확장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전혀 실리지 않고 단지 그 사전 타당성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에 나온 딱 하나의 안 1300m 이격 거리 안 그것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지금 설정한 범위를 보시면은 식물상 그리고 이제 양서 파충류, 곤충, 육상 곤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 그리고 조류인 경우에는 이제 1km까지 하고 이제 처세두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유사한 이제 평가를 좀 보더라도 너무나 이제 낮은 기준으로 평가 범위를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국토부가 최근에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제 공간적 범위를 지금 설정을 보면은 흑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계획지구로부터 2km까지로 설정을 했고요.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도 2km. 이제 이거 다 동식물상 다 전부 포함을 합니다.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2km고 이제 처세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하구까지 그러니까 지금 김해공항에서 12km 떨어진 낙동강 하구까지도 제 조사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공항 이런 입체적인 면형 개발이 아니라 이제 전철 건설 사업인 선형 개발인 경우에도 국토부는 이제 천안 청주공항 이제 전철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계획 노선에서부터 1km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번 제2공항 이제 평가는 경계로부터 300m 이렇게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 범위의 어떤 부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대기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로 잡고 있는데 흑산공항이라든지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계획지구로부터 이제 5km까지 평가 범위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시 평가 범위를 제2공항은 지금 300m로 잡고 있는데 김해신공항, 흑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사시 영향 예상 지역 1km까지 이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강조할 부분은 지금 제2공항 이제 건설 사업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이제 그 해안 온평리 해안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제 불과 600m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제2공항 이제 건설 사업을 하면서 공사 시 또는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적 영향 범위는 이제 해안가도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생태 환경도 이제 항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적 범위의 부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시간적 범위, 이제 조사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지 조사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4차 조사까지 현지 조사를 하는데 1차 조사 9월 그러니까 가을철 조사에는 이제 동식물상 전 분류군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이제 겨울철 1월 달과 2월 달 조사를 하는데 이제 겨울철 동계 조류 그러니까 월동하고 있는 처제두레지의 그 조류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차 조사는 식생 조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식생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포유류라든지 양서파충류에 대한 동물상 조사는 한 차례 그러니까 1차 조사 9월 달 한 차례에 불과하고요. 식물상 조사는 이제 9월과 5월 달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네 차례 그러니까 네 차 보통 이런 동식물상 생태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누락이 된 거죠. 특히나 동식물상의 그 가장 분포가 활발한 여름철 조사가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또 더더욱 좀 놀라운 부분들은 이제 이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행하는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평가 항목, 평가 범위, 평가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내용을 보면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가 개최된 날짜는 2019년 5월 7일이었습니다. 올해 5월 7일 날 개최가 되는데 근데 5페이지 아까 그 동식물상 조사를 보면은 이미 5월 7일 이전에 1차, 2차, 3차 조사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토부가 자기네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조사는 다 해놓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절차인 그 이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는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한 거죠. 이를 거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 항목, 평가 범위, 평가 방법들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은 환경부라든지 환경부 영산강 유역 환경청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 심의 의견으로 이제 평가 범위를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 설정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뭐 300m가 아니라 최소한 다른 이제 유사 사례와 비슷하게 2km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류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평가서에서는 2차 현지 조사 하돌이 19종 또 3차 현지 조사에서 하돌이 25종 발견이 됐는데 밑에 환경부가 이제 그 매해 이제 겨울철 조류 조사를 지금 시행하는데 2019년 1월 달에 하돌이에서 관찰된 종수가 48종이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종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법정 보호종도 4종이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 남원 해안에서는 37종, 이제 평가서 국토부가 한 평가에서는 18종에 비해서도 훨씬 환경부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국토부가 시행한 이런 조사들이 굉장히 이제 졸속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좀 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철새도래지 해안 지역에서 이제
월동하는 조류뿐만 아니라 육상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조류에 대한 조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류 문헌 조사에서 법정 보호종이 17종이 발견이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 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두견이, 긴꼬리 탁새 이런 새들은 대부분 육상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들인데 평가서에서 이 10종 중에 확인된 거는 황조롱이 한 종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거의 이제 현지 조사를 철새두레지 겨울철 위주로 조사하다 보니까 정작 육상에 서식하는 조류 조사는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조류 충돌 가능성,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분석이 문제입니다. 평가서는 이제 이 조류의 그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은 100m 이상은 이제 날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는 100m 이상으로 날기 때문에 조류에 의한 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조류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제 조류에 따라 철새에 따라서 이제 이동 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이제 철새 외에도 이제 텃새나 또 특히 맹금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평가서에서 주장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국토부가 이제 6가지 선정 대안 중에 이제 가장 그 최적 대안으로 선정한 대안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 있는 철새두레지를 하도리 철새두레지 한 곳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철새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날아다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먹이 활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오졸이라든지 종달리 해안 또 이제 성산 남원 해안에 있는 철새두레지 이쪽 다 포함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보면은 이제 공항 주변 반경 13km 내에 조류와 이제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시설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그 규정을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그러면 최소한 이제 그 공항의 반경 13km 이내에 이런 조류를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네 번째, 동굴 및 지형 지질 조사의 문제도 이제 조사 방법을 이제 문헌 자료, 주민 인터뷰 및 제보 그리고 현장 유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 탐사, 시추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기존의 이 문헌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이곳 조사를 보면은 이제 튜뮬러스라든지 숨골 같은 이제 그 용암동굴을 만드는 이런 지형 지질의 환경이 109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이 주변에 이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공사 과정에서의 했던 이제 계획을 보면은 요 109곳에 대한 튜뮬러스라든지 함몰지 숨골 이런 투수성 지질 구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니까 이제 다 매몰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쪽 그 성산 지역에는 하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난리 큰 비가 오더라도 홍수 피해가 없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이 투수성 지질 구조 이제 이 숨골이라든지 함몰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공사 과정에서 이런 곳들을 다 매몰시켜 버린다면은 이제 그 강우에 의한 물난리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하수 처리 계획의 부실입니다. 지금 계획지구에서는 이제 1일 4,069톤의 그 하수가 발생할 걸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수 처리 자체 처리 시설로 하루 4,100톤의 규모를 가진 처리 시설을 좀 가진 자체 처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수 발생량이 하루 4,000톤인데 처리 시설도 그냥 4,000톤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화 용량이 80%를 거의 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 처리 규모 자체를 이제 부실하게 좀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그 구성된 인원이 총 9명입니다. 9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었고요. 나머지 4명이 교통 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또 환경 전문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협의회 당시 심의를 할 때 요 환경 전문가 2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환경 전문가가 없었던 거죠, 회의 때. 그리고 그 공무원 중에서도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의회에서 이제 이 환경 관련된 이제 평가 범위 설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환경 평가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전혀 참석하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민들과 전혀 상의 없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애당초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를. 그리고 기본계획 진행에 따른 모든 절차를 또 주민과 뭐 보고회라든가 이런 공청 절차를 전부 다 저희들은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 저지한 맥락은 저희들이 원천 기본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우리의 입장을 취한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만약 11일 날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국토부에 당당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